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천장에 따로 다락방이 있던 집에서 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천장에서 무언가 지나다니는 소리를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해가 뜬 서쪽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해가 뜬 서쪽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뜬 서쪽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셔서 어린 시절 방학이면 할머님과 단둘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셨는데, 집은 흙벽으로 지은 집에 기다란 마루 하나와 큰 방 하나, 부엌과 마당이 전부였고 담장도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방에는 앞쪽에는 출입을 하는 큰 문이 있었고 뒤쪽 작은 마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 큰 문 옆에는 벽장문을 열면 천장으로 연결된 작은 다락방 비슷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은 불도 안 들어오고 그냥 잡다한 물건들을 두는 곳이라서 할머니나 해 같은 서쪽님도 거기엔 특별히 올라갈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해 같은 서쪽님은 거기가 어둡다라기보다는 쥐가 다니는 소리가 나서 평소에도 굉장히 싫어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쥐가 다니는 소리요? 이것도 밤이면 뭐가 막 천장에서 긁는 소리가 나고 타타타타타 이런 소리가 났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겁에 떠는 해 같은 서쪽님께 쥐 다니는 소리야 괜찮아 자렴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낮에는 밭일을 나가셨다가 해가 질 무렵에나 들어오셨는데, 어린 시절 몸이 조금 약했었던 해 같은 서쪽님은 할머님이 나가신 뒤에는 뒷마당에서 개미나 작은 벌레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놀거나 종이접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랬었지만 지금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날도 해가 뜬 서쪽님은 여름방학이라 할머님 댁에서 지냈었고 방에 누워서 색연필을 가지고 낙서 가까운 그림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종이가 모자르더래요. 그 시절 해 같은 서쪽님의 스케치북은 달력 뒷면이 대신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둘러봐도 이미 다 써서 달력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그 달력은 천장 다락방에 올라가면 당시 할머님께서 화장실용으로 사용하시려고 남겨두신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에는 쥐들이 돌아다녀서 해 같은 서쪽님은 거길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싶었지만 달력이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다락방에는 올라가기 싫었고, 바깥에서 개미들 줄지어 다니는 거 보면서 놀아야겠다는 생각에 뒷마당으로 나갔는데 개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잠시 후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금방 이 비는 장대비로 변해서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 같은 서쪽님은 바로 부엌 뒷문으로 들어간 뒤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아궁이 그 옆쪽으로 있는 작은 문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마주 보이는 다락방 문 쪽에서 해 같은 서쪽님을 부르는 소리가 나더래요. 목소리는 할머님 목소리였는데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렴 할머니 여기 있다, 이런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서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 기억에는 그냥 진짜 또렷또렷하게 해 같은 서쪽님을 부르는 소리였다고 해요. 그것도 할머니가. 그래서 해 같은 서쪽님은 잘됐다 싶어서 할머니한테 달력 달라고 해야지 하고는 할머니 다락방이야 하면서 다락방 문 앞까지 쪼르륵 달려갔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 왜 거기 있어 언제 왔어 했는데 더는 다락방에서 들리는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해 같은 서쪽님은 다락방 문을 열고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갔는데, 이 나무 계단이 높지는 않았지만 좁고 경사지고 많이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안에는 작은 문이 또 있어서 계단을 기듯이 조금 올라간 뒤에 나무 계단에 딱 붙어서 그걸 머리로 밀고 들어가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머리로 밀면 열리는 문이라서 다락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문을 열고 그 계단에 딱 붙어서 머리만 내밀어서 다락방 안쪽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 같은 서쪽님은 그렇게 나무 계단에 붙어서 머리로 다락방 작은 문을 열고 머리만 내밀어서 다락방을 둘러보는데, 바로 앞에는 이것저것 많이 쌓아뒀는데 안쪽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해같은 서쪽님은 그 상태에서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나 그림 그릴래 달력 좀 하고 이렇게 할머님을 부르셨는데 그때도 다락방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분명 부엌에서 들어오면서 할머님이 부르는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저기 안쪽에서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분명 빨간 빛이 나는 눈동자였다고 합니다. 해같은 서쪽님은 처음 봤을 때 잘못 봤나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빨간 빛이 나는 눈동자였고 좀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해같은 서쪽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빨간 눈동자는 해같은 서쪽님 쪽으로 달려왔다고 해요. 아주 빠르게 킥킥킥킥 소리 내면서 다다다다다닥 소리를 내면서요. 해같은 서쪽님은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었다고 하세요. 그때 놀라서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빠지면 문은 알아서 닫히는 구조였는데 그 문에서 킥킥킥킥 하고 계속 뭔가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겁이 나고 무서운 해같은 서쪽님은 그때 바로 맨발로 앞문으로 집 밖을 뛰쳐나와서 할머니가 일하시는 밭까지 맨발로 달렸는데 할머니는 밭 앞에 있는 그 마을 정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서 비를 피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본 해같은 서쪽님은 할머니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렸고 할머니는 그런 해같은 서쪽님을 보시고는 해같은 서쪽님 쪽으로 달려오셔서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수건으로 해같은 서쪽님 얼굴을 닦아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해같은 서쪽님은 그동안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동네 어르신들은 도둑이 들은 거 아니냐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해같은 서쪽님은 아니라고 정말 빨간 눈이었다고 하니까 다 같이 할머니 댁으로 가셨는데 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락방 위도 살펴봤는데 쌓아둔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할머님은 해같은 서쪽님을 꼭 안고서는 계속 등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괜찮다고 이젠 괜찮다고 하셨고 동네 어르신들은 애가 낮잠을 자다 빗소리에 무서운 꿈을 꿨나 보다 하시면서들 그냥 웃으시면서 한 분 두 분 댁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할머님께서는 계속 해같은 서쪽님을 꼭 안아주시고 달래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 해같은 서쪽님은 할머님 껌딱지가 돼서 밭일 나가실 때면 밭에 따라가고 부엌에서 일을 보시면 부엌 앞에 쭈그리고 있고 화장실 가시면 화장실 앞에까지 따라가서 할머니 있어 라고 계속 부르시면서 계셨었다고 해요. 그리고 해같은 서쪽님은 사연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본 그 붉은 눈동자 그리고 그 소리들 그건 절대 꿈이 아니었다고요. 왜냐고요? 해같은 서쪽님은 그날 나무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팔과 다리에 진짜 멍이 드셨으니까요. 우리 이웃 중에는 귀신이나 악령보다 하루 한 끼 걱정이 더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도 마음만은 늘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그분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